4차 산업혁명 시대 세상 모든 산업 기술을 낱낱이 파헤쳐 여러분께 전해드립니다. 채널 I 만기누설 진행의 정만기입니다. 최근 정부가 수소경제 로드맵을 발표했고 미세먼지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날이 불투명한 자동차 산업의 위기 속에서 과연 수소차가 미래 먹거리가 될 수 있을지 또 친환경차의 대안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오늘의 주제 화면을 통해 먼저 만나봅니다. 청와대는 추경 긴급 편성을 비롯한 각종 대책을 내놨습니다. 수소 연료전지 자동차 시대가 성큼 다가왔습니다. 미래 자동차의 주인공을 찾아라 임일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수소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수소차가 전기차보다는 훨씬 친환경적입니다. 충전소 문제, 연료 가격이 비싸면, 구매 비용이 비싸면 연비가 뭐 큰 차이가 없는 거죠. 앞으로 충전소를 늘리겠다. 지금의 내연기관차 크게 다르지 않게 좀 떨어질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 시장을 절대로 놓칠 수가 없죠. 기술력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가 세계에서 가장 앞서 있는 데가 일본하고 한국을 보통 꼽습니다. 정말 자랑스러운데요. 네. 오늘의 주제는 미래 자동차의 주인공을 찾아라입니다. 최근 자동차 업계의 화두로 떠오른 수소차의 경우 앞으로 경쟁력을 갖추면서 과연 시장을 지배해 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관심들이 높거든요. 네. 먼저 지난 시즌 1에 이어서 시즌 2에서도 만기누설을 함께 해주신 분이시죠. 보스 디자인의 김정은 대표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리고 오늘 함께 해주실 특별 게스트이십니다. 한국자동차 산업학회의 임일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요즘 자동차 업계의 화두는 그 수소차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또 정부는 네. 우리나라가 수소차 1위 강국이 되겠다는 의지를 밝히기도 했는데요. 김정은 대표님 먼저 그 수소차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요즘 미세먼지부터 환경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친환경 에너지 정책에 주목하는 것 같은데 특히 한국은 UN 기후변화협회에 따라서 37%나 탄소를 감축해야 된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정부도 이 정책에 따르기 위해서 지금 집중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 한편 좀 교수님께서는 그 수소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제가 생각할 때 수소자동차가 물론 이제 환경 문제에도 중요하고 또 하나는 이제 산업적 측면에서 사실 요즘에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이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다는 우려들을 많이 하시지 네.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 수소자동차가 새로운 자동차 산업 생태계를 구성을 하면 우리나라가 기술이 수소차에서 앞서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도 아마 한편에 있는 것 같습니다. 성장 동력과 미래차로서 대두되는 게 수소차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전기차도 강력한 후보 중에 그렇죠. 하나고 시장을 이렇게 리드해 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전기차와 수소차 어떻게 다르고 전망을 어떻게 보시는지 먼저 이건 임 교수님께서 좀 말씀을 해 주실까요? 예, 사실 전기차와 수소차는 전기 에너지를 사용해서 모터를 돌려서 차를 구동하는 건 똑같고요. 근데 차이가 난다면 전기차는 그 전기 에너지를 그 배터리에 축적을 했다가 사용을 하는 거고요. 수소차는 차에 있는 수소 탱크에서 나온 수소와 공기 중에 산소를 결합해서 거기서 전기 에너지를 얻어서 그 에너지로 모터를 돌리는 고차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중고등학교 때 과학 시간에 배우셨던 전기분해 원리의 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전기를 집어넣으면 수소하고 산소가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반대로 수소와 산소가 결합하면 전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 에너지를 이용하는 게 수소차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아주 뭐 같습니다. 이해하기 간단하게 얘기해 주시네요. 교수님답게. 수소차와 전기차 교수님 생각하기에는 어떤 게 더 친환경적인 차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지금 미세먼지도 심각하고 그런데. 예, 일반적으로는 수소차가 전기차보다는 훨씬 친환경적입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같은 에너지를 써서 달릴 수 있는 거리, 즉 연비가 보통 지금 현재 기술로는 뭐 두 개가 비슷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래요? 저는 연비가 네. 전기차가 훨씬 좋은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현재 기술이라면 전기차가 좋습니다. 근데 이제 전기를 얻기 위해서 어차피
뭐 천연가스라는 이런 가스를 써서 발전을 해야 되는데요. 수소차는 천연가스로부터 바로 수소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수소차를 구동을 한다면 이제 연비가 뭐 큰 차이가 없는 거죠. 교수님 말씀이 이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차 자체로 연비를 따지면 전기차가 더 나은 측면이 있는데 처음에 그 원자로부터 그 구동의 일까지 전주기적으로 볼 때는 수소차나 전기차나 에너지 효율이 거의 비슷하다 이런 말씀이시죠? 정확하십니다. 예. 네. 저는 그냥 그거는 간략하게 소비자 입장에서 근데 코나의 그 전기차와 또 넥소의 수소차의 연비를 비교했더니 1개로당 한 120마일이 전기차고 또 수소차는 한 70 몇 마일이 나왔어요. 그럼 한마디로 2배 연비가 더 좋다는 거거든요, 전기차가.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건데.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기차, 수소차가 나와 있는 자동차의 구동 방식을 가지고 연비를 따지면, 즉 자동차 자체 연비를 따지면 전기차가 훨씬 더 좋습니다. 근데 그 전기를 만들어내기 위한 기본적인 원래 에너지 소스로부터 다 따지면 별 차이가 없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여기에 이제 보통 이제 소위 말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보면 네. 수소차가 전기차보다 훨씬 적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친환경적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요. 또 한 가지 수소차가 친환경적이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수소차의 기술상 아까 말씀드린 수소와 산소를 결합해 전기를 만드는 그 부품을 이제 연료전지라고 그러는데요. 네. 연료전지 그 스택에 순수한 공기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공기 필터가 들어갑니다. 정화기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수소차는 달리면서 공기를 정화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도 이제 친환경적이라 이렇게 보통 보는 것이죠. 우리 시즌 1 때 네. 수소차 다뤘었잖아요. 네, 네. 그때 돌아다니는 공기청정기라고 그때 닉네임을 붙였잖아요. 그랬었죠. 아시죠? 예, 그럼요. 예. 네. 그 얘기를 이렇게 좀 쉽게 또 설명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이제 그 측면은 이제 친환경적 측면을 봤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 미래 성장 동력으로서의 수소차, 전기차하고 어떻게 보십니까? 앞으로 전망을. 이제 현재로는 뭐 전기차냐 수소차냐 이 방향에 대해서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뭐 기술적으로는 이것이 우월하다, 환경적으로 이것이 우월하다 얘기는 할 수 있는데 결국은 미래에 어떤 쪽이 주도할 것인가는 어느 차가 미래 시장의 주류 시장, 주력 시장을 형성할 것이냐에 따라 결정이 되는데요. 주력 시장이 어떤 게 되는지를 결정하는 것은 꼭 기술적인 우위뿐만 아니고요. 소비자들이 얼마나 빨리 받아들이느냐, 얼마나 빨리 보급이 되느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전기차가 훨씬 더 가격도 싸고 소비자들이 쉽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전기차가 조금은 우월하지 않나라는 의견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연비나 이 가성비가 되게 중요하고 당연히 충전할 때가 있어야 사서 충전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저 수소차 이번에 샌드박스 규제를 풀어서 국회에도 설치를 한다 이런 얘기지만 사실 체감은 못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충전소가 너무 현저하게 없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피부에 와닿지 않는 게 전기차보다는 조금 저희가 아직 피부로 와닿는 거에는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 본다면 불편한 점이 좀 몇 가지가 짚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첫 번째가 우리 김정은 충전소가 대표가 없고. 말씀하신 충전소 문제. 두 번째는 충전을 했는데 뭐 한 100km 갔는데 이게 배터리가 나가거나 그 연료가 나가버리면 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충전한 다음에 주행 거리가 어느 정도 될 거냐의 문제. 이것도 좀 중요해 보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너무 연료 가격이 비싸면 또 이 사기가 꺼려지잖아요. 그 문제. 그다음에 아무리 차가 좋아도 너무 또 구매 비용이 비싸면 거기서도 또 이제 망설여질 건데 이런 몇 가지 측면에서 교수님께서 좀 체계적으로 비교를 해주시면서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아주 질문을 잘 해주셨는데요. 네. 사실은 이제 소비자들이 어떤 차를 고를 것이냐를 결정할 때는 몇 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 당연히 첫째 차를 구입하는 비용이 있고요. 그다음에 구입한 다음에 유지하는 비용, 그다음에 또 얼마나 환경적으로 좋은가 이런 세 가지가 있는데 자동차 구입 비용을 보면 현재는 뭐 잘 아시겠지만 수소차는 엄청나게 비쌉니다. 거의 7천만 원, 6천만 원 이 정도 하고요. 전기차도 싸진 않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싼 게 3천만 원, 비싼 거 테슬라 같은 건 1억이 넘어가고 이렇게 하는데요. 현재로는 당연히 사람들이 기존의 내연기관 차보다는 전기차나 수소차를 고르긴 어려운 입장이고 둘 중에 하나를 골라라. 그러면 전기차가 아무래도 훨씬 더 좀 구매가 쉬운, 수월한, 유리한 이런 입장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아마 앞으로 계속 바뀔 것 같습니다.
수소차 수요가 늘어나서 생산량이 늘어나면 그 가격이 지금의 뭐 3분의 1, 4분의 1 떨어질 가능성이 있고요. 앞으로 생산이 많이 돼서 연산 50만 대 생산을 하면 아마 자동차 가격이 25,000달러, 그러니까 지금의 내연기관차와 꽤 다르지 않게 좀 떨어질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자동차 자체의 가격은 아마 시간이 지나면 양산이 되면 수소차나 전기차나 큰 차이는 없을 것이다라고 좋은 보여지고요. 포인트요. 네. 근데 충전소를 만드는 것 자체도 너무 비싸잖아요. 한 20억에서 하나 만드는데. 그거 얘기하시려고 그랬던 거 아, 같은데. 그러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충전소가 적은 이유 중에 하나가 충전소를 하나 건설하는데 뭐 25억에서 30억 정도 비용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많이 설치를 못하고 있는데 정부에서 앞으로 이 충전소를 늘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정부에서 돈을 써서 충전소를 만들면 이거는 수소차를 편파적으로 지원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의견도 있으시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은 그거는 일종의 인프라, 그러니까 전체 국가 경제 인프라 개념으로 접근해야 된다고 봅니다. 수소차가 경제적으로 중요하다면 수소차의 보급을 위해서 수소차 보급에 필요한 충전소를 인프라를 잘 까는 것도 정부의 몫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는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고요. 수소차의 경우에는 한 대당 충전하는데 5분이면 되기 때문에 5분이요? 네, 지금 뭐 휘발유 3분 정도, 예, 전기차에 비해 엄청나게. 전기는 급속 충전기는 30분, 완속 빠르네요. 충전기는 네. 10시간 걸리는 것도 네. 있죠. 네,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빨리 충전할 수 있기 때문에 수소 충전소 하나가 수백 대의 차량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전기차 충전소보다 훨씬 더 효율적으로 적은 수만 있어도 충분히 인프라 역할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충전소에 대해서 좀 민감했어요. 왜냐면은 한 대당 2, 30억 드니까 이게 결국 또 국민의 부담 아니겠어요. 네. 정부한테 지원을 요청하신다고 하셨는데 그건 또 국민의 혈세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제 조금 예민해서 다시 한번. 네, 그래서 네. 저도 이제 국가에서 그런 지원을 해주면 국민의 부담이 되는 건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봐야 될 거는 그 수소차 충전소 같은 인프라가 확충이 되면 국민한테 전체적으로 얼마나 효익이 오는가를 봐야 되는데요. 뭐 좀 다른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도로 같은 것도 사실은 국가에서 엄청난 돈을 써서 도로를 건설하는 이유가 돈은 들어가지만 도로로 인해서 국민들이 얻는 효익이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수소차 충전소도 장기적으로 환경이나 에너지 이런 문제에서 국민들이 효익을 얻는다고 생각을 하면 정부에서 세금을 투입해서 지원하는 거는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 수소차에 대해서 수소경제 로드맵을 정부가 발표를 하고 최근에 이제 지원책을 발표를 하니 일부에서는 정부가 전기차보다 수소차에 대해서 더 집중해서 지원하는 게 바람직한 현상이냐, 잘 커가는 전기차를 오히려 위축시킨 건 아니냐 이런 또 우려들도 있어요. 그리고 차등해서 지원하는 게 맞냐 이런 우려들도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제 생각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수소차와 전기차는 기본적인 동력 계통은 같기 때문에 결국은 수소차를 개발하는 기술로 전기차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어느 쪽을 지원하든 결국 공통적인 기술 개발이 이루어지는데 문제는 이제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인프라 같은 거, 충전소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부가 지원을 하는데 수소차에 너무 치우쳐서 지원을 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들이 아마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도 정부가 앞으로 미래 산업의 방향을 봐가면서 조금 밸런스를 좀 맞출 필요는 있지 않을까. 장래에 수소차가 주도권을 잡을 것이냐, 전기차가 주도권을 잡을 것이냐를 보고 주도권을 잡는 쪽으로 이제 지원을 맞춰가는 게 좀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전기차, 수소차 둘 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전기차 자체도 저희 우리나라 지금 자동차 산업이 조금 뒤처져 있다라는 생각도 자동차의 산업 위기다. 그런 상황에서 수소차에 지원을 하는 이유가 사실은 전기차는 뒤처지는데 전기차를 빨리 앞당겨야 되지 않을까. 왜 수소차에다가 더 왜 편중을 할까. 이런 부분도 같이 저도 걱정이 되는 거죠. 저도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전기차에 대한 지원은 옛날부터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정부가 새롭게 수소차 지원을 한다고 발표를 했는데 수소차가 정리하면 수소차에 대한 지원이 많은 게 아니고 수소차에 대한 지원이 거의 없다가 이번에 조금 늘린다고 보는 게 정확한 표현일 것 같습니다. 시작하는 거죠. 그렇죠. 네. 네. 아니, 저는 이제 궁금한 게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수소차 기술력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가 참 궁금하거든요. 수소차 기술에서 가장 중요한 게 아까 말씀드린 연료전지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우리나라가 굉장히 앞서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게 간단한 기술이 아닌 게 할 수 있다, 만들 수 있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누가 얼마나 효율적으로
더 좋은 품질의 연료전지를 만드냐가 핵심인데 네.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은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세계적으로 선도적인 위치에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어느 만큼 선도적인 위치인가요? 세계에서 가장 앞서 있는 데가 결국 일본하고 한국을 보통 뽑습니다. 정말 자랑스러운데요. 네. 그래서 더 정부가 집중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예, 그 수소차 개발에 대해서 정부가 지원하는 건 없고 이거를 이제 대중화, 시장 형성 쪽에 충전소라든지 그런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지원을 그쵸. 집중적으로 하고 보조금은 이제 그것도 이 성성 초기 단계니까 전기차에 뜻이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아까 우리가 놓친 게 하나 있어요. 전망. 시장 전망이 중요한 것 같은데 앞으로 시장 전망을 전기차 수차 어떻게 보세요? 전 세계적으로. 일반적으로는 앞으로 이제 전기차가 대세일 거라고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요. 또 이제 다른 의견으로는 수소차하고 전기차가 이제 기술적인 특성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전기차는 소형차에 적합하고요. 수소차는 아까 말씀 연료전지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설비를 하는 데 있어서 대형차에 맞습니다. 왜냐하면 대형차, 예를 들어 트레일러 같은 거는 전기차로 하게 되면 배터리를 엄청나게 실어야 되는데 비용도 그렇고 여러 가지 효율적인 면에서 안 좋기 때문에 그래서 대형차는 수소차 쪽으로 가능성이 있고요. 예를 들어 버스라든지 아니면 트레일러, 화물차 가능성이 있고요. 승용차는 아무래도 전기차가 좀 유리하지 않을까. 원가면이나 이런 면에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최근에 자료를 하나 봤는데 수소위원회에서는 2040년경에 수소차의 비중이 친환경차 중에서 25% 정도는 차지할 거다. 거의 자동차 시장이 1억 5천 대 넘어갈 거니까 거의 3, 4천만 대가 수소차가 된다는 얘기인데 이 시장을 절대로 놓칠 수가 없죠. 우리 입장에서. 그렇죠. 우리가 기술력도 상당히 뛰어나고 이래서 그렇다면 우리는 과점 독점 경쟁 요인이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 수소차도 균형되게 전기차와 더불어 이렇게 이제 지원을 해야 된다. 또 하나는 전기차는 거의 완전 경쟁 시장이 돼버렸다 이거죠. 많은 업체들이 참여하니까 그건 우리 정도의 현재 시장 점유율을 현재 기존 자동차 시장 점유율만 거의 가게 될 거고 수소차는 과점을 할 수 있을 거고 이렇다면 전체적으로 우리 자동차 산업이 좀 발전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교수님. 그 한 가지만 덧붙여 말씀을 드리면 지금 말씀하신 거 저도 뭐 거의 동의를 하고요. 한 가지 기술이라는 게 시장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기술적 우월성도 중요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얼마나 시장에서 빨리 받아들이느냐 그렇죠. 이게 중요한데 수소차가 글로벌하게 전 세계적으로 수용이 되기 위해서는 다른 나라들도 수소 충전이라든지 이런 것 이제 인프라가 갖춰져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국토가 좁으니까 그런 면에서 인프라가 갖추는데 유리한 점이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러시아나 중국이나 혹은 미국 같이 영토가 큰 나라에서도 그런 인프라를 정부가 엄청난 돈을 들여서 갖출까? 라는 건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저는 그 중국은 좀 갖출 것 같아요. 지금 미세먼지가 난리인데 네. 이 전기차는 미세먼지를 못 먹잖아요. 네. 하지만 수소차는 좀 미세먼지를 먹으니 아마 이 미세먼지 농도가 우리나라 대비 중국이 5배 정도 되는 날도 많던데 네네네. 수소차가 미세먼지를 먹으니 중국에서는 수소차가 더 빨리 가지 대신에 않을까. 중국은 초대형 공기청정기를 건설하지 않았습니까? 그거 근데 안 되잖아요, 지금. 네. 중국의 지금 자동차가 거의 1억에서 2억 대 정도, 1억 5천만 대 정도 되지 않습니까? 네. 그 중에 한 절반만 수소차가 돼도 우리로서는 엄청난 시장이 열리는 맞습니다. 걸로 그래서 볼수 제가 있죠. 드리는 말씀은 그러니까 수소차가 굉장히 유망하고 중요한 기술이긴 하지만 국내 시장만 보고 정책을 짜거나 뭐 전략을 짜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렇죠.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수소차가 보급될 가능성이 있는지를 한번 검토를 해보고 시장의 변화를 봐가면서 조금 그때그때 맞게 좀 전략을 수정할 필요도 있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보면 제가 궁금한 건 전기차 시장은 계속 열릴 거고 그 활성화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배터리 수요가 이제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우리 뭐 LG 화학부터 시작해서 상당히 좋은 호경기를 맞고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들어가는 코발트라든지 리튬 그 배터리 원재자가 되는 거는 어떤 아티클에서 보니까 수요 증가율이 2000%, 3000% 될 거다 이렇게 보고도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앞으로 이 배터리 가격 이게 과연 지금처럼 안정돼서 갈 건지 상당히 높아질 건지 이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게 또 수소차하고 대비돼서 볼 수 있는 점이기 때문에 교수님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중요한 점 지적하셨는데요. 사실은 이제 배터리가 전기차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품이다 보니까 배터리를 만드는 데 필요한 그 광물들에 네. 대한 수요가 앞으로 굉장히 커질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수요가 갑자기 커져서 가격이 갑자기 올라가면 그건 이제 전기차의 보급에 이제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하는 예상들도 있습니다. 네. 근데 사실은 수소차도 이제
용량이 작긴 하지만 배터리가 들어가고요. 전 산업에 영향을 미칠 거기 때문에 그런 면도 고려해야 될 거고. 근데 한 가지 이제 희망하는 거는 배터리 기술이 발전을 하면서 그런 희귀 광물이 필요하지 않은 배터리 기술이 개발이 되면 아마 그런 문제는 해결이 되겠지만 얼마나 가능성이 있는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네,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좀 전기차 수소차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수소차에 대한 생각이 좀 더 분명해지시거나 바뀐 게 뭐 있으십니까? 무엇보다도 이제 환경 오염 때문에 그 수소차 양산이 빨리 늘어나서 하루라도 빨리 그 공기 정화가 좀 되는데 좀 일환은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자동차 산업의 위기라는 말을 많이 듣고 있잖아요. 그래서 수소차 기술력을 지금 일본과 1위를 다투고 있다고 하니 수소차 산업으로 우리 자동차 산업이 좀 발전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교수님은 좀 뭐. 네. 제 생각엔 전기차, 수소차 둘 다 놓칠 수 없는 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앞으로 미래 전망을 봐가면서 현명하게 투자 혹은 지원, 업계에서는 R&D, 기술 개발 이런 걸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최근에 그 유럽에서 열린 세계 자동차 산업 연합회 회의에 다녀왔어요. 그런데 그 오이카 총회라고 하는데 오이카의 그 회의에서 결의된 게 있는데 뭐냐면 그 자동차 기술의 미래 기술에 관한 한 정부는 중립적이어야 된다. 기술자들도 중립적이어야 된다. 어떤 기술이 지배할지 모른다. 따라서 정부 지원이나 그 자동차 회사에서는 기술에서는 중립적으로 공평하게 지원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그 발표를 한 적이 있었는데 충분히 이제 두 분 말씀이 공감되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두 분 말씀 잘 들었고 고맙습니다. 세상 모든 산업 기술을 파헤쳐보는 만김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스마트카 핵심 기술, 자율주행차와 함께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